최근 영국 언론을 중심으로 토트넘 스포가 결국 손흥민 선수를 매각해 현금화하고 세대 교체를 진행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게 큰 이적료를 제시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팀으로의 이적 협의가 재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인데 대체 사우디 이적설이 재점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사우디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보내려 한다라는 보도들이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이고 실제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현지 보도 원문 그리고 직접 취재한 독점적인 정보를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내 언론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보도는 최근에 생겨난 토트넘 팬 미디어, 토트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토트넘 호스퍼 뉴스인데요. 이름상 자칫 토트넘의 공식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명칭의 뉴스 사이트가 온라인에 등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는 팬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대 규모 팬미디어인 스포츠웹이나 최대 규모 토트넘 팬 팟캐스트인 라스트워드 온 스포츠보다도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언론인 출신, 나름 기자 출신들이 운영하면서 토트넘 관계자 및 오랜 팬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니 토트넘에서 일했던 이들의 코멘트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의미 없는 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인용 보도이거나 작성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된 기사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매각을 추진하고 사우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는 조너선 버넷이라는 토트넘 호스퍼 뉴스 기자가 썼습니다. 물론 이분도 기자이긴 하지만 럭비 월드컵을 취재하기도 했고 저널리즘을 전공했으나 기자 경력이 많지 않은 어린 기자더라고요. 게다가 이 기사 자체도 본인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소개해드렸던 기브미 스포츠의 딘 존스 기자가 썼던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입니다. 토트넘 수뇌부가 손흥민 선수의 매각에 열려 있으며 다음 이적 시장에서 스쿼드 개편을 단행할 예정인데 그중 정리 대상이 손흥민 선수라는 내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금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이고 그를 매각할 경우 재투자가 가능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남은 계약 기간이 연장 옵션을 포함해도 1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 시점에는 나이가 33세가 됩니다. 따라서 높은 이적료를 지불할 팀은 사우디아라비아 팀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팀들은 손흥민 선수 본인이 사우디 이적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이적료와 연봉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많은 유럽 스타들을 영입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알나스르가 에스턴 빌라에서 이제 막 떠오르는 콜롬비아 공격수 존주란을 데려왔습니다. 다르윈 누니에스 영입 협상도 진행했던 것이 후일담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나이는 있지만 아시아 쿼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 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토트넘 내부적으로도 최근 손흥민 선수의 부진한 경기력과 주장으로서의 역할 부족이 지적되면서 팬들의 반발 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보여왔던 경기력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매각보다는 계약을 연장하고 연봉을 낮춰서라도 팀에 남길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은 어린 공격수들을 영입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그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한 자금 확보 카드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소개해드렸던 기브미 스포츠의 보도가 토트넘 호스퍼 뉴스에 의해 인용되었고 국내 언론은 다시 토트넘 호스퍼 뉴스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내용이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급하면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또 최근에 좋은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뉴스가 없어 보니까 본인들이 이미 기브미 스포츠 보도를 인용 보도를 했다가 또 한 번 다른 뉴스인 것처럼 인용 보도를 하며 재생산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이 진지하고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분은 이미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 부임했던 여름에도 실제 제안왔었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손흥민 선수가 아예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앉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토트넘도 내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마치 히샬리송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처럼 토트넘 구단 측에서는 사우디에서 어느 정도 조건을 제시하는지 들어볼 생각이 있기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단지 외신 보도를 번역해드리고 해석 및 분석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네트워크, 믿을만한 정보통을 통해 확인한 것은 정말로 지금 시점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몇몇 팀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특정 팀이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위해
선수 측 및 구단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을 물어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적 협상 상황에 대해 복합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손흥민 선수에게 미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증거가 있지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사우디 클럽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구단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 관심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유럽 커리어를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선수 생활 말년의 황혼기를 보내려는 무대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를 고려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K리그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얘기들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조금 바뀌어 스탠스가 변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럽을 떠날 경우에는 미국에 가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 조건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말년의 은퇴 후의 생활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유롭게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은퇴 후 결혼 계획도 언급한 바 있으며 결혼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우디에서 말년을 보내고 적응하는 것보다는 먼저 미국에 가서 적절한 돈을 벌고 활약하며 의미 있는 커리어를 마무리한 뒤 선수 생활 이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업적으로도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기에 더 좋은 무대이며 특히 메이저리그 사커는 리오넬 메시가 합류한 이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면서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등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긴 하지만 미국과 사우디를 비교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만약 유럽을 떠난다면 미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2025년 여름에 미국행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유럽에서 본인이 이루지 못한 마지막 우승의 꿈, 그리고 남은 전성기의 마지막 불꽃을 최대한 발휘해보고 그 후에 미국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행은 2026년 여름에 북중미 월드컵이 미국을 중심으로 열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경험한 후에 MLS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인 2027년 1월에는 사우디에서 아시안컵이 열리지만 사실 아시안컵 우승도 손흥민 선수의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대회를 위해 미리 사우디로 가서 적응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미국 월드컵과 사우디 아시안컵을 국가대표 커리어의 마지막 무대로 생각하면서 유럽에서 본인의 경기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활약한 후 그 대회 이후에 미국행을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전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는 이미 1월 달에 마티스테를 그리고 무안바니 같은 전방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특성의 선수를 매우 높은 이적료 및 연봉 조건으로 데려오려 했던 점에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많은 포지션의 유망주를 데려오긴 했지만 이미 검증된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 대체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여러 번 소문이 나왔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 공격수 제이미 기든스 같은 경우에도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치고 올라오면서 득점력이 좋은 딱 리틀 손흥민 선수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래서 전성기를 보냈고 지금은 조금 주춤한 AC 밀란의 윙어 사무엘 추쿠에제 같은 경우에도 좌우 사이드에서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가 유지될 경우 손흥민 선수보다 이런 정통 윙어 선수들이 전술적으로나 활동력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젊고 활동량이 많으며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이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기든스와 추쿠에제에게도 오퍼를 했지만 선수 측과 구단 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영입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안바니가 거절당하고 테를 데려오게 된 건데 이러한 자원들의 영입을 토트넘이 큰돈 들여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 이유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이적료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연봉도 어느 정도 챙겨줘야 하는데요. 현재 팀 내 최고 연봉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면서 얻을 수 있는 일부의 이적료 수익을 이러한 선수들에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나온 스페인 아스이에스의 보도에 따르면 울버햄튼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으나
7천만 유로 가량의 바이아웃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진 브라질 대표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에 대해 맨유와 토트넘이 나란히 영입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맨유와 토트넘 모두 현재 울버햄튼보다 조금 높은 순위에 있지만 팀의 역사와 규모를 고려했을 때 쿠냐 입장에서는 더 큰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팀들에는 이미 본인의 포지션에서 에이스로 뛰고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고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팀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냐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고 컵대회 우승도 노릴 수 있는 맨유나 토트넘의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맨유는 이미 레시포드를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쿠냐가 공격적인 프리롤로 활약하며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리스트에 쿠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이번 여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벤투스에서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최근 피오렌티나로 이적해 세리에 A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 모이스 킨 역시 토트넘의 영입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200만 유로에 정해진 바이아웃 금액이 있는 데다가 전방에서 강력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솔랑케와 포지션이 겹칠 수도 있지만 측면과 전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모두 내보낼 경우 2명의 주전급 공격수를 데려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쿠냐, 모이스킨, 추쿠에제, 그리고 기든스까지 4명의 선수 중 2명을 영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우디로 갈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그의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아시아 마케팅과 한국 내한 경기, 그리고 한국 선수 영입을 원하는 바르셀로나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투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경우 추가적인 스폰서십 확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리버풀의 경우 1월에 누네스를 정리하려 했지만 대체 선수를 영입하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 디오고 조타가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살라와의 재계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한 손흥민 선수가 이적료 부담 없이 즉시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영입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는 한 발 물러서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그리즈만의 거취에 따라 언제든 협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유 역시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재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적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고 연봉 요구도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리버풀이나 맨유처럼 같은 리그 내의 경쟁팀으로 손흥민 선수를 보내는 것을 꺼릴 수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한편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페네르바체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직접 구단에 요청을 했으며 페네르바체가 움직이자 베식타스와 갈라타사라이까지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명문팀이나 리그 수준이 높은 라리가 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고 여름 이적 시장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변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결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앞으로 어디에서 선수 생활을 보낼까? 팬 손흥민 채널을 계속 구독하고 채널의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유럽에서 전해드리는 진정성 있고 믿을 수 있고 독점적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